오늘의 묵상 질문.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약함으로 보는가요? 당신의 연약함 속에 내재된 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37번) 유전자키. 나약함에서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것을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는 대신에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힘을 숨기고 그 힘과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인식을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것이 깊은 자기 사랑의 진정한 길입니다. 37번 유전자키. 그림자 나약함. 안녕하세요. 37.2번의 날 바람입니다. 저희 37번 이야기는 30번과 55번 펄스의 흐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저의 묵상 주제는 욕망과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풍요롭고 달콤한 삶을 향한 욕망이 마음 깊은 곳 영적 승화를 위한 욕망과 함께 뒤엉켜 계속 제 마음과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 감정을 마음껏 호영하고 몸에서 충분히 느껴지도록 한 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진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려놓고 놓아버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욕망은 그야말로 달라붙은 불이었습니다. 지겨울 만큼 계속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쭈그라고 볼품없어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무심한 돌멩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껏 찾아온 나의 모습이 한낱 돌멩이에 와닿으니 한편으로는 참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작고 까만 돌멩이 같은 나의 모습에 대해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묵상 중 지난해 우리 반에 두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아이들은 교실에 있는 듯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참 좋았습니다. 밖으로는 쉬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아이들 내면에 따스하고 뭉근한 빛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돌멩이 내부에서도 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껏 명상에 들어가면 아즈나나 헤드센터 쪽에 자극이 오고 에너지가 집중이 되었었는데 이 묵상을 하면서부터는 아랫배 쪽, 루트와 세이크럴 센터 쪽에 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배 아래 안쪽에서부터 작은 빛이 느껴지고 땅과 연결감이 생겼습니다. 별 다른 것은 없었지만 깊은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그 빛이 더 확장되어
다른 공간과도 연결되고 다른 시간대와도 연결되고 또 나와 타인의 경계가 없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하나였고 광대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우리의 근원과 우주를 연결짓는 포털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였고 증조 할머니였으며 모두가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녀이자 수녀였고 그녀 주변의 공기에서 진동하는 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라는 30번 제 목적의 구의 문구가 몸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적의 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광희 29번과 함께 저는 삶이 주는 것에 예스로 헌신하며 어떤 저항이나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이 너무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어느 날 밤 꿈에 정말 멋진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아는 후배였는데 현실에서는 이성으로 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꿈에서는 평소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배를 떠올리면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고 표현에 주저함이 없고 자신의 연인에게 한껏 다정하고 일도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안의 아니무스가 이 모습으로 나타난 듯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꿈을 꾼 이후로 제 마음과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망상과 욕망들은 그냥 다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기를 반복해야 했던 어지러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음속은 그저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의식 수준에서 무의식 차원으로 넘어가 그간 일련의 과정들이 수용되고 흡수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37번은 완전한 자아로의 통합의 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성에게 끌리나요? 좋아하는 이성 연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남성 안에는 여성성 아니마가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성 아니무스가 있지요. 자신이 추구하는 이성상을 통해 내 안의 나를 완전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림자 상태에서는 본인에게 결핍된 면을 상대 이성애에서 찾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실망하고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에게 결핍된 면을 갈구하며 끊임없이 부족한 면을 찾아다니다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지요. 이것이 37번과 프로그래밍 파트너 40번의 그림자, 나약함과 고갈의 악순환입니다. 제가 끌리는 연예인이나 이성상을 생각해보면 카리스마가 넘치면서도 속정이 있어 따뜻하고 재미있고 또 섹시한 남자입니다. 예전에 저는 특별하거나 뛰어나야 살아남는다는 뼛속 깊은 인정 요구가 있어 늘 부족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있는 이성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또 감정이나 성적인 면을 자연스럽게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을 해온지라 다정하고 섹시한 남자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차리고는 특별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의 본연의 매력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아니무스도
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아니마 아니무스는 에고 상태인 자아의 그림자를 넘어 상위 자아인 셀프를 연결해주는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개인 그림자 건너 더 깊숙이 집단 무의식의 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서 지향하는 셀프, 큰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림자 작업을 필수로 자신 안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카드 뉴스에서 소개했던 그 무서리 땡깡 같은 아이들을 얼마 전에 졸업시켰습니다. 교직생활 20여 년 만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내면의 기쁨을 누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던 그 아이들이 어느새 옆에 다가와 제잘제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불편한 게 있어도 예전과 다르게 일단 스톱하고 서로 선을 지키기 위해 애써보는 예쁜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학년도에 다시 6학년에 도전했고 새로운 반 아이들 명단을 뽑는데 학교에서 주목하는 넘버원 아이 이름이 12개 반 중 제가 뽑은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만나려고 다시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이 같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걱정이나 불만도 없이 마음이 평온한 것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와 명상을 이어가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깊은 명상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고요한 내면과 무한한 우주와의 연결을 허용해 봅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그 포털입니다. 어떤 불안이나 걱정, 의심,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삶에 그대로 나를 내어 맡길 때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에고적인 상상도 하지 못한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야기로 오늘 37.2번의 날 카드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당신의 파트너나 다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은총과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변화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